다음은 증권통으로 후레지아 61님 안녕하세요. 알테오젠 83,000원에 1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오늘 사셨을까요? 네. 그래서 단기로 여쭤보신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85,000원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장중 반전하면서 6% 하락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스코 온라인 학회에서 임상 일상 결과 발표도 한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는데 김정수 전문가님, 알테오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아마케 그 일정이 있는 데까지는 조금 더 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인데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연계가 돼서 이번에 최근 들어서 좀 급등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냐면, 네. 일단 단순 테마주들은 나중에 다 이제 소멸될 거예요. 특허 물질이 있다더라, 어디에 효과가 있다더라, 임상 실험도 진행 중이다, 그것 때문에 상한가 2번씩 가는 이런 주식들은 나중에 그 거품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그 핵심을 좀 잡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DNA 백신 관련되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한테 얼마 정도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앵커님? 네, 3분? 충분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3분 안에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라. 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맨 처음에 테마로 시작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의 값어치를 매기는 쪽으로 여의주들에 있는 선수들의 생각이 지금 옮겨진 상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항암제에서 1세대 화학항암제에서 화학항암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해서 나왔던 게 표적항암제죠. 2015년도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사노피한테 기술 이전했던 거, 랩스커버리 기술 바이오 베터 기업들이죠. 그 당시에 오스코텍이나 인트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JW 중해제약처럼 표적항암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났던 구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미약품이 사노피로부터 이제 기술 반환되면서 표적항암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 나왔었던 게 2016년도 12월 말에 신라젠의 병행요법과 그 당시에 이제 바이로메드, 지금의 이제 헬릭 스미스죠. 이런 업체들이 이야기했던 이제 이 면역항암제, 그리고 시밀러 업체들,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럽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시밀러나 병행 이중항체 이런 업체들이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랠리가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신라젠이 데이터 조작 사건이 작년도에 있었죠. 그다음에 네. 코롱 티주진 사건도 있었고, 이러면서 면역항암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화학항암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했던 게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했던 게 면역항암제, 그러면서 같이 컸던 게 이중항체나 병행요법이었는데, 예. 요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다 이거예요. 네. 이게 올해 1월 달에 학회에서 다뤘었는데, 이제 어디에 주제를 잡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많은 이 면역항암제 참여했던 업체들이 성과가 없어서 기술 수출이 없었던 겁니다. 작년도에 있었잖아요. 유한양이 1조짜리. 그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면역항암제 다음은 뭘로 갈 거냐. 그럼 더 근본적인 걸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유전자 DNA 관련된 것이 2월 달에 키스톤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가 딱 불거지면서 텄던 게, 이게 2017년도 1월 달에 빌 게이츠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분이 다보스 포럼 나오기 전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가 되었었을 경우, 이제는 그걸 얼마만큼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번진 다음에 오래 걸리면 백신을 개발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빨리 개발해야 된다.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때. 그래서 빌 게이츠를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지만 그게 부업입니다. 주업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미리 저기 했었잖아요. 주업이 예언자고 부업이 뭐냐면은 빌 게이츠 재단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부업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윈도우 깔아주는 거, 이렇게 네. 이제 저는 부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이제 집중적인 지원 사격을 해줬던 사람이 이노비어의 이제 조세킴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의 이제 김송 박사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 개발을 제일 먼저 했죠. 이거에 자금 지원을 해줬던 게 CEPI고, CEPI는 누가 지원해주냐면 영국 정부가 자금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을 제공해준 항원보건법 기술 제공해준 애가 GSK고요. 왜 해줄까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었을 때 네.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네. 유전자 DNA와 RNA, DNA 백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미국에 있는 길려드사의 렘데시비르 이게 원래는 에볼라 바이러스 했던 거잖아요. 임상 3상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자 모집을 못 해가지고 3상에서 중단됐었는데 요 사태 딱 터지고 나서 오히려 그냥 일사천리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백신 개발한 업체들이 막 다국적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어디에 기반을 두는지 아세요? RNA 바이러스나 유전자 DNA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다음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이번 해결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왔었을 때 네. 그걸 또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의 값어치가 유전자 DNA와 RNA 백신 쪽으로 그쪽을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백신 개발하면은 거의 RNA나 유전자 DNA 쪽 관련된 기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네. 아마케 일정이 메인에 있을 때까지는 조금 저는 버텨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유 의견 드립니다. 그 전에, 네. 알테오젠, 지금 일단은 아마케 온라인으로 좀 진행되는 여부가 5월에서 6월 정도에 초록 공개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 일단은 보유해 보시면서, 네,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DNA, RNA 이쪽으로의 또 경쟁력 좀 부각이 된 만큼 이 내용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레지아 621님의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봐드리고요. 저희 전략 이어가겠습니다.